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3쪽부터 문제풀이를 할 거야. 문제 다 풀어놨지. 혹시 안 풀어져 있으면 지금 풀고 나서 영상 봐라. 지금 바로 보지 말고 풀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필기구 세트 준비됐지? 형광, 빨강, 파랑.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 다음은 태양계 어느 행성의 특징입니다. 예, 계절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에 있답니다. 자, 뭐고? 화성이죠. 쉬운 문제다, 그지?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보니까 이 적도 부근에 이런 거 있네. 이제 점 같은 거, 그죠? 이 이름이 뭐라 했노? 대적점입니다. 그죠? 대적점. 그 다음에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생기는 가로 줄무늬가 있네요. 가로로 된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나마나 목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리가 없다. No.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다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에 목성형 행성, 목성형은 고리가 없는데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희미한 고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틀렸죠? 자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가 아니고 매우 빠릅니다. 지구형 행성이 느립니다. 목성형 행성들은 자전 속도가 빨라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가 아니고 무슨 소리 그죠?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와 질량이 제일 큽니다. 자전축이 공전 궤도와 거의 나란하다. 이건 뭐더라? 이거는 천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답은 일단 4번,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그럼 얘도 틀렸네요. 대기의 소용돌이에 의한 대적점이 나타난다. 이게 맞네. 5번. 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금성이라고 하면 일단 크기가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금성이 약간 작아요. 약간. 지구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크기가 가장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옛날에 샛별이라고 불렀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밝게 보입니다.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대기가 아주 두꺼운 거죠.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보다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자,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자, 기온 차이가,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대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예, 대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기가 없는 행성 한 개 있죠. 그거. 네, 그렇지. 얘는 수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일단 2번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운석구덩이 화산 있고 가장 밝게 보이고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가 있고 이거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태양계 행성과 그 특징을 옳게 짝진 것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이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 1번 틀렸네. 목성,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존재한다.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죠? 기체 성분인데 어떻게 화산과 협곡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있는 곳, 올림푸스 화산,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화산, 뭐 이런 화성이죠, 화성. 이건 화성에 대한 설명이다. 수성, 대개의 소용돌이에 의한 대적점이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래도 목성의 특징이죠. 수성이 아닙니다.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를 갖고 있다. 이거는 토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예, 아주 견딜 수 없이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대기 중에 메테인에 포함되어 있어 청록색으로 보인다. 5번이네요.
자, 그리고 천왕성 하면은 특징이 한 개 더 있다 그랬죠.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노? 누워서 자전한다 그랬잖아.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천왕성입니다. 그죠? 어쨌든 답은 5번. 다음은 행성들의 특징입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랍니다. 자, 가가 뭔지 봅시다. 대기가 없답니다. 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거 수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가 없으니까 운석을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처럼 보이는 게 바로 수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답니다. 목성이죠.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 대흑점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이 대흑점이에요. 물과 대기가 있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죠, 지구. 그치? 그럼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그러면 수성이 1등, 금, 지구가 2등, 화, 목, 3등, 해왕성이 4등입니다. 됐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거고? 라, 나, 다 이렇게 되나? 가라나다, 어디 갔노? 가라나다 3번. 그러면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A에 해당하는 행성. 이거는 행성을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죠. B는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A는 내 행성이 되겠고요. 지구보다 바깥에서 공전하는 녀석들은 뭐라고 한다대? 그래서 그렇죠. 외행성이라 그랬죠. 그럼 내행성은 두 개밖에 없다 그지? 뭐밖에 없노? 수성하고 금성밖에 없어요.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화, 목, 토, 천, 해 이게 다 해당되겠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행성이니까 수성, 금성 1번. 표는 태양계 행성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거래요. 자, 기준이 뭘까요? 수금지화 나와 있네. 그다음 목토천에 나와 있지. 눈치챘나? A 집단은 지구형 행성입니다. 그죠? 물리량이 지구와 같은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구형, 그 다음에 목성을 닮아 있는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목토천에는. 됐지?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 집단은 지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성형이 아니고 지구형 행성이다.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A 집단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 아니죠. 지구형 행성들은 표면이 단단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지?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지. X. B 집단은 위성이 없거나 적다. 잘못됐죠. 야, B 집단은요. 뭐가 크다 그랬노?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크면은 중력이 크겠죠. 중력이 크면은 주변 천체들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B 집단은 위성이 굉장히 많죠. 없거나 적은 것은 지구형입니다. X. 그 다음에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서 평균 밀도가 작다. 자, 이거는 맞죠. 답 4번이네요. 왜 그런지 이야기했죠. 지구형 행성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즉 밀도가 클 수밖에.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목성형에서는 기체 성분이니까 뭘로 되어 있다고? 기체 성분. 그럼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B 집단이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4번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서 평균 밀도가 작다. 이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5번 A 집단과 B 집단을 구분한 기준은 표면 온도가 아닙니다. 그죠? 표면 온도가 아니고 각종 물리량, 예를 들어서 뭐 밀도라든지 질량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크기라든지
뭐 자전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위성수라든지, 그지? 고리 유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한 것이지 표면 온도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답 4번.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반지름과 밀도에 따라 A와 B로 구분한 것이다. 자, 봅시다. 목성형 행성은요,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자, 반지름하고 밀도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도 반지름 써보고, 밀도 한번 써볼게. 자, 우리 알고 있다, 그지? 자,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이 어때요? 크기가 크다 그랬죠. 목성형 행성이 반지름이 크고요.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반지름도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지? 그 다음 목성형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밀도가 작아요. 반면에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큽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반지름이 크고 그죠? A는 예, 반지름이 크네요. 반지름이 크죠? 그다음 밀도는 작죠. 밀도는 작네요. 그지? 그러면 A가 무슨 형 행성? 목성형 행성에 해당하겠다. 그다음 B는 반대로 뭐 밀도가 크지요. 그 대신에 반지름은 작네요. 반지름은 작죠. 반지름은 작습니다. 예, 지구형입니다. 그럼 A의 특징, 즉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됐지? 그럼 고리가 없다. No, 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은 뭐 크다. 목성형 행성이 질량과 크기가 큽니다. B에 비해서 위성수가 많다.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구, 화성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뭐 있노? 목, 토, 천, 해가 여기 해당합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표면이 주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 지구형 행성이다. 지구형 행성. 3번. B에 해당하는 행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조금 전에 B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B가 뭐 밀도가 큰 지구형입니다. 자, 그러면 B는 지구형이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B는 뭐시라고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그지? 그러면 지구형 행성 뭐 있는데? 수, 금, 지, 화. 이렇게 네 가지가 지구형 행성에 해당합니다. 옳게 짝지은 거 답 1번이네요. 그림은 여러 행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의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 많은 수의 위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목성형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럼 목성형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또 계속. 태양계 행성 중에서 아이고야 밀도가 가장 작다는 게 나왔네요. 이건 뭡니까? 토성입니다. 그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맞는지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골이 결정적이죠. 자, 이름은 꼭 토성입니다. 자, 토성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밀도가 작은데 뭐보다 작으냐면 물보다 작아요. 밀도가. 참고로 물의 밀도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밀도가 1이 안 되는 행성이 바로 토성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이런 거 넣으면 토성이고요. 그 다음 한 개 더 추가하면 크기나 질량이 목성 다음입니다. 그죠? 그죠? 크기, 질량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목성 다음으로 마다 크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토성하면은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더라? 위성. 요즘 와서 좀 유명세 타고 있는 위성이 있다 그랬잖아.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를 갖고 있는 뭐를 갖고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타이탄 대기를 가지고 있는 토성의 위성 그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A 봅시다. 자,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것부터 이름을 한번 써보면요. A가 태양에서 제일 가깝네. 그럼 뭐가 되겠노? A는 수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겠노? 금성이 되겠죠? B가 금성. C가 지구네요. D는 화성이 되겠습니다. E는 뭐? 그렇죠. 목성. F가 토성. G가 천왕성. H는요. 해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문제 풀어볼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AB는 수성과 금성으로서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지요. 그래서 내 행성에 속한다. 맞는 얘기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 뭐라 그랬노? 금성이라 그랬죠. 금성. 그럼 금성에 해당하는 것은 B이다. 맞죠? 자, 지금 우리는 옳지 않은 걸 찾고 있습니다. D는 외행성이면서 D 화성 외행성 맞네요. 목성형 행성에 속한다. No.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죠. 지구형 행성. 우리 편입니다. 그럼 틀렸네. 다음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E와 F에는 많은 위성이 있다. 자, 많은 위성을 갖고 있는 것은 목성형 행성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목성형 행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E와 F는 목성하고 토성이니까 당연히 목성형이죠. 그럼 위성이 많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흑점만 어디라 그랬노? 대흑점. 해왕성이죠. 그래서 해왕성 H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태양과 태양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지구는 태양계 중심에 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태양이 태양계 중심에 있겠죠.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옳은 거 찾고 있어요. 태양계에는 9개 행성이 있다. 몇 개? 8개 행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9개라고 한 시절이 있었었죠. 수검지와 목도, 천의 명이라고 했는데 명왕성은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입니다. 그죠?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 항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밖에 없는 건가? 3번. 오른쪽 그림은 태양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B는 마치 태양 표면에 쌀을 흩어 놓은 듯한 무늬죠. 무슨 무늬? 쌀, 알 무늬 말 그대로 그죠? 적어볼까? 어이구야. 왜 이러노? 미안. 자, 뭐라고? 쌀알 무늬입니다. 마치 쌀을 흩어 놓은 듯이 보인다. 그래서 쌀알 무늬.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이것도 왜 이래요? 다시 적을게요. 이거 올려놓으면. 자, B는 뭐라고? 쌀알 무늬. 예, 쌀알 무늬. 그 다음에 A는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죠? 흑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흑점. 자, 그런데 쌀알 무늬는 왜 나타나 그랬노? 그렇지. 광구 아래쪽이 뭘 한다 그랬노? 대류한다 그랬죠. 그 대류의 흔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쌀알 무늬는 광구면 아래에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대류의 흔적이다. 흔적. 그 다음에 흑점은 주변보다 뭐 온도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보다 뭐가 낮아서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흑점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A는 흑점이니까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입니다. 그죠? 예, 2000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번이네요. 바로 나왔네. 그죠?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A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흑점은 몇 년을 주기로 11년을 주기로 수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B는 흑점 주변에서만 나타난다. 무슨 소리야? 강구면 전체에서 다 나타납니다. 쌀알무늬는. 틀렸죠? 그 다음에 B는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잘 관측된다 그랬는데, 자, 태양의 표면을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불러요. 그죠? 광구라고 부르는데,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린다고. 그러면 광구면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B가 나타나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한다. 이거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선생님 1번 실수했네요. A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해놓고 그죠? 온도가 뭐해? 높아가 아니고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 가보자. 그 다음 그림은 4일 간격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답니다. 자, 처음 그리고 4일 뒤에 8일 뒤인데요. 흑점을 보니까 흑점이 점점 뭘 하고 있다? 이동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고 또 계속 이동을 하죠. 처음에 여기 있었네요. 흑점이 계속 뭐 이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흑점의 이동으로 알 수 있는 거자. 흑점이 이동을 하는데요. 일단 흑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 방향은 지구에서 볼 때 어디서 어디 동에서 서로 간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태양이 뭐 한다?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은 지구에서 볼 때하고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릅니다. 그죠? 자, 처음에 위치를 보세요. 이 흑점을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죠? 아까 처음에 흑점이 요 정도 있었단 말이야. 보세요. 요 선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흑점의 위치가 여기죠. 요 정도밖에 이동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도 부근, 태양의 적도 부근에는 자, 요 큰 거 두 개만 볼까요? 실제 어느 정도 있었노? 한 요 정도 있었죠, 그지? 근데 이 녀석들이 무려 이까지를 갔다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죠. 그죠? 요 놈들은 조금밖에 이동을 안 했는데, 그자? 적도 부근이 다른 곳보다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흑점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흑점의 이동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고요? 예, 적도 부근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농구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농구공에다가 이런 점을 찍어 놓고 농구공을 돌린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흑점이 가는 속도가 어째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요 놈은 느리게 가고 요 놈은 빠르게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그렇죠. 태양은 고체가 아닙니다. 태양 표면이 뭐가 아니라고요? 태양 표면이 뭐가 아니라는 거. 글씨가 좀 이상하다. 다시 쓸게. 지우개. 신기하지? 태양 표면이 뭐가 아니라 고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쌤 지금 펜을 너무 오래 쥐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잘 못 알아보겠으면 쌤 얘기를 잘 듣고 필기할 수 있도록 해래요. 고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호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다 골라래요. 자, 기억. 태양은 자전한다 그랬죠. 흑점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고. 흑점의 이동 속도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느리다. 아니죠. 적도 부근에서 가장 빠르다. X. 흑점은 지구에서 볼 때라 그랬죠. 지구에서 볼 때. 그렇죠.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4번.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계기 일식 때에 관측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기 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광구면에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광구면에 있는 것은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럼 광구면에서 안 보이는 거 뭐 있을까요? 광구면에 있는 거 뭐 있는데 쌀알무늬라든지 흑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흑점 들어가는 건 잘 안 되죠. 쌀알무늬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태양의 대기층인 채층, 플레어를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럼 계기실 때는 뭐가 잘 보인다고요? 태양의 뭘 잘 볼 수가 있다고요? 예. 대기층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구면에 있는 쌀알무늬나 흑점은 안 보이겠죠. 달이 가려버리는데, 그지? 16번. 다음은 태양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그렇죠? 자, 계기일식 때 관측한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광구면이 워낙 밝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죠? 광구 바깥쪽으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퍼져 있고요. 온도가 100만 도 이상인 고온의 가스척이고 진주색의 희미한 빛을 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코로나입니다. 4번.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층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 태양의 둥근 표면은 채층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노? 광구라고 해야 돼요. 코로나는 강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 아이고야.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은 코로나가 아니고 채층입니다. 채층. 채층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번도 틀렸습니다. 플레어는 채층 위로 고온의 기체가 솟아오르는 현상. 고온의 기체가 솟아오르는 현상은 플레어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노? 홍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지? 그럼 플레어는 뭔데? 폭발 현상이죠. 폭발 현상. 잘못됐습니다. 홍염은 흑점 주변에 폭발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 폭발, 많은 에너지 방출. 이게 뭐고? 이게 플레어입니다. 이게 플레어. 그죠? 이거는 홍염이 아니고 뭐 플레어. 틀렸죠? 그럼 쌀알무늬는 태양 대부의 무슨 현상? 그렇죠.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라고? 쌀알무늬. 5번이네, 5번. 가라는 태양에서 관측되는 여러 현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부터 먼저 보자. 가가 이게 쌀알무늬죠. 쌀알무늬. 쌀알무늬. 나는 뭐지? 요거. 갈고리 모양의 그죠? 불기둥. 홍, 염. 이게 폭발 현상입니다. 그죠? 이게 플레어입니다. 이게 플레어. 자, 그럼 가는 쌀알무늬, 나는 채청이 틀렸죠?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가는 태양의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뭐라카노? 쌀알무늬는 대기가 아니고 광구면에서 관측되는 현상이죠. 틀렸고. 나는 광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 검은 점은 흑점을 말하는데요. 근데 나는 홍림이잖아. 잘못됐네요. 다는 태양의 대기로 평상시에도 잘 관측된다. 헤헤. 무슨 태양의 대기야 이게. 태양의 대기. 채청, 코로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안 보입니다. 그죠? 너무 밝아서. 그 다음 5번.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나와 다가 자주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증가한다 돼? 흑점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활발해지니까 뭐 폭발 현상의 플레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홍염도 크게 뻗어 올라가겠죠. 이게 팍 분출되는 이런 현상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흑점수 변화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태양의 흑점수는요, 어떻게 한다 그랬노? 11년을 주기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11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합니다. 어떤 특징을 보인다 그랬노?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그죠?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가 많다 그랬습니까? 예.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죠. 그래프 봅시다. 보세요.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합니다. 요 주기가 몇 년? 11년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와 같이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를 우리가 극대기다. 흑점수의 극대기. 그 다음 B는 극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대기 때에 태양 활동이 뭐하다 그랬노?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전체 흑점수는 약 11년을 주기로 변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A 시기는 흑점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럼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랬지? 그러면 코로나의 크기도 확대될 것이다. 맞는 얘기. 디귿. A 시기에 태양에서 전기를 띤 입자. 이거를 뭐라 그랬더라, 우리? 태양풍이라고 했죠. 기억나나? 앞에서 수업했던 거. 태양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풍이 적게 방출된다가 아니고 A 시기가 극대기니까 많이 방출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네요. 리얼 B 시기에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녹 극대기인 A 시기에 활발합니다. 틀렸네. 기억 니은 1번이가? 예, 1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조금 전에 했죠. 흑점수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네요. 자기 폭풍이 일어난다. 맞죠? 자기 폭풍이 뭐라 그랬더라? 태양풍이 강해져서 지구 자기장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이라 그랬죠.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 이거를 자기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일어나면요. 무슨 현상 생긴다 돼? 통신장애 현상인 델린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됐죠? 그래서 자기 폭풍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는요. 홍련과 플레어 자주 발생. 맞아요.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좁아진다가 아니고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됐지? 그럼 답 4번이네. 오른쪽 그림은 전체 망원경의 구조입니다. 망원경의 각 부분 A, E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름부터 적어볼까요? 자, A가 뭐고? 대물 렌즈입니다. 그죠? 대물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전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무슨 렌즈?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쪽이죠. 뭐라고 했더라? 접안 렌즈. 그래서 B는 접안 렌즈가 되겠습니다. 적어볼까? 접안 렌즈. 접안 렌즈. 그 다음에 C는 대상을 찾을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됐나? 그래서 보조망원경 또는 find라고 부릅니다. 그죠? 보조망원경이다. 뭘 찾는 데 쓴다 그래서 find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쉽죠? 이거는 삼각대입니다. 그죠? 삼각대. 그 다음에 삼각대와 그 다음에 망원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곳. 가대. 가대. 그 다음에 교회는 없지만 이게 뭐고? 균형? 축. 자, 그 다음에 렌즈가 들어있는 통. 뭐지 이게? 경통. 그죠? 경통. 자, 명칭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1번 A가 대물 렌즈입니다. 상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상을 확대하는 렌즈는 접안 렌즈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위를 조정할 때는 접안 렌즈를 바꾸어 끼우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A, 상을 확대하는 것은 A가 아니고 뭐 B입니다. 잘못됐죠? A는 빛을 모아줍니다. 옳은 거 찾아야 돼요. X. 그다음 B,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물 렌즈입니다. A, X. 그 다음에 C, 보조망원경이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놈은 삼각대입니다. 자, 그러면 C는 뭐 할 때 쓴다 그랬노? 대상물을 뭐 할 때?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C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D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한다. 이거 가대라 그랬죠. 가대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 맞죠? 뭐 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답 4번이네요. 답 4번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해주는 통. 이게 뭡니까? 이게 경통이죠. 근데 경통은 D가 아닙니다. D는 가대죠. 그래서 답 몇 번? 4번. 4번. 금성은 수성에 비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수성이 제일 가깝는데 그러면 수성이 제일 뜨거워야 되죠. 근데 금성이 더 뜨겁습니다. 그 까닭을 수술하시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뭐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요놈의 무슨 효과? 온실 효과가 뭐 나타난다 이 말이죠. 크게 나타나죠.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질량과 밀도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A가 뭘까요? A는 질량이 크네요. 밀도는 작네요. A가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밀도가 큰 이 녀석이 지구형 행성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A 집단의 명칭을 썼습니다. A는 무슨 행성?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그렇습니다. 지구형 행성입니다. AB 집단의 반지름 위성수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로 그릴까? 서술하세요. 자, A 집단은 목성형이제 그러면 반지름이 크고 거기가 크니까 중력이 커서 위성수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B집단은 지구형 행성이죠. 그래서 B집단은 반지름이 작고 뭐가 위성수는 적다. 그죠? 그림은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태양의 흑점을 4일간 관측한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의 흑점의 이동 방향을 쓰랍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에서 볼 때 어디서 어디로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흑점이 이동하는 원인을 수술한다.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은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 활동의 변화를 흑점수와 관련지어 수술해라. 흑점수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증가한다 그랬죠. 그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 흑점수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A 시기에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 자, A는 흑점수가 많아지는 극대기입니다. 그죠? 그럼 A는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럴 때 두 가지 쓰라 그랬죠. 뭐 있을까요? 지구에는 자기폭풍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으로 인한 델린저 현상, 통신장애, 무선 통신장애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규모 정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죠. 대규모의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던 오로라가 심하면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만 쓰면 돼요. 자, 다음. 표는 태양계 행성들의 여러 가지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료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구의 반지름을 1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하면 돼요. 자, 지구의 반지름이 1일 때에 0.95와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A가. 그리고 표면 온도가 보니까 470도로 가장 높죠. 그러면 A는 뭐고? 그래, 금성이죠, 금성. 자, 금성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야, B는 보니까 반지름이 지구가 이럴 때 9.14. 근데 여기 D 보세요. 11.21. 와, 얘가 1등 먹었네. 반지름이 제일 크네? 그럼 얘가 두 번째로 크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자, 여기다가 줄 한번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밀도가 0.69죠. 물보다 밀도가 작네요. 그 다음에 크기가 두 번째로 크네요. 여기다 줄 쳐보세요. 됐지? 그럼 얘는 뭔지 알겠지? 토성입니다. 토성. 됐지? 그 다음에 C는요. 반지름이 0.38밖에 안 되고요. 대기가 없답니다. 보세요. 대기가 없죠? 그러면 C는 뭘까요? 예, 수성입니다. D는 반지름이 겁나 큽니다. 그죠? 됐지? 그 다음에 질량은 지구의 무려 317.9배입니다. 아이고야, 누군지 알죠? 목성입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행성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태양에 가장 가깝다. 틀렸네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요. A가 아니고 C입니다. C. 그래서 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B는 밀도가 0.69죠. 물의 밀도보다 작습니다. 자, 물은 밀도가 얼마냐면 밀도가 1입니다. 1. 그죠? 그래서 맞죠? 자, C는 수성이제. 수성 대기 있나 없나? 없죠? 그죠? 그래서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맞는 얘기. D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목성이다. 그렇죠. 반지름이 무려 지구의 11배, 11.21입니다. 그 다음에 5번. A와 C는, AC는 금성수성이죠. 그러니까 지구형이고. B와 D는요, 토성하고 목성이네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에 속한다. 맞네. 답 1번. 그림은 공정궤도입니다. 가나 집단에 해당하는 행성들. 이거는 뭐, 가와 나가 뭐고,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그래프. 가는 반지름이 작네요. 질량도 작네요. 그럼 가가 지구형입니다. 됐죠? 나는 반지름이 크네요. 그죠? 질량도 크네요. 그럼 나가 목성형이죠. 됐나?
그러면 지구형은 여기서 안에서부터 A, 그 다음에 두 번째 B, C, D까지가 되겠죠. 수금지와. 그래서 A, B, C, 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E, F, G, H는 목성형이다. 답 2번. 쉽다, 그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저기, 숙제 낼게, 숙제.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숙제가 뭐냐 하면은, 그, 그 뒤에 단원평가 있지, 단원평가. 단원평가 문제 풀어놔라, 알겠지? 그래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117, 적어라. 117에서 숙제, 117쪽에서 120쪽까지 단원평가 문제, 요거 숙제입니다. 자, 꼭 풀어두시고, 자,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는 거 잊지 말고, 수업하느라 수고했다.